5번째 물건입니다. 안동에 옛날에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집을 좀 사용승낙을 받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집이 4채가 지어져 있는데 그 4채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는데 땅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건물이 4개가 있는데 건물은 처음서부터 다 4명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시상권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김누구가 74년생이 있죠.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상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시의 건물, 수동, 등재된 소유자 기준 전체 4명임. 그리고 4명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리게끔 돼갖고 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목이 대지로 640평이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8,600만 원인데 이제 보면 6천만 원까지 떠서 8,500만 원. 이거 지르지 말으라고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좀 지러서 샀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부 다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하나, 둘, 셋, 여기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낙찰을 받기 전에 제가 이게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 앞에 있는 2집은 아주 옛날 집으로 거의 건물의 가치가 없는 집인데 가운데 이 집은 새로 건물을 아주 잘 지은 집이더라고요. 아주 잘 지었고 이 뒤에 있는 이 집은 옛날에 있던 건물을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여기는 물어봤더니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던 것인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오지 않고 주말이면 아들이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정상권이 없는데 땅을 보게끔 되면 약 반 정도를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 집이에요. 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집 사람은 우리 땅을 사야지 되겠구나. 왜?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집만 팔아도 우리가 투자금은 건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저한테다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낙찰은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교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제일 먼저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건물 주인에게 땅을 잘라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주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내고 놨다고 하길래 안성이 아니라 이게 안동 시청 앞에 가서 토목설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토목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의 필지에 집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집이 4개가 있는데 이 집 4개를 집주인에게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따라서 현황 측량을 하는데 분할할 수 있게끔 현황 측량을 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150만 원인가 얼마를 주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에다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로 해서 계약금을 보내라 해서 보내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측량설계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분할을 할 수 있게끔 측량을 해놨으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맨 끝에가 518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990제곱미터 여기는 608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공작물이 있다든지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 즉 바깥으로 이만큼 이거는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분할했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2개를 분할하게끔
설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두 개를 분할하게끔 되면 이 앞에 거는 자동으로 분할돼서 608제곱미터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할이 안 되다, 이렇게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분할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18제곱미터, 990제곱미터, 608제곱미터인데 내가 봤을 때는 990제곱미터면 300평이잖아요. 300평에 25만 원씩만 주고 팔아도 우리가 투자금은 다 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여기 동네 이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 이제 이 동네 가서 이장 집이 어딥니까 했더니 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장 집을 찾아갔더니 이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이장님 나가고 안 계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부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다가 우리가 저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장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전화를 할게 했더니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있으니까 이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장님께서 이 사람 주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만나서 저하고 셋이서 여기서 이제 만나서 여기 윗사람이나 밑에 사람들한테는 팔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만 하고 팔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서 25만 원 정도에는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5만 원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제 이 건물 주인은 이 건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만큼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측량을 해봤더니 이 땅은 990제곱미터로 300평 정도쯤이 된다. 그러니까 300평 정도쯤 되다 보니까 25만 원이면 지금 얼마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다 했더니 이제 이제 세이서 얘기했는데 여기 25만 원 안 가니까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깎아드려서 한 2만 원 정도는 깎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십시다. 해갖고 얘기가 다 끝이 났는데 이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다 같이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그 이장님이 연결해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했더니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협상에서 조금 실수를 한 거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이 사람하고 왜 다 나서게끔 됐는데 우리가 일단은 소장을 낸 겁니다. 자 보면 소장을 냈죠. 청구 취지 누구 해갖고 전부 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그 면적만큼이 있는 거를 우리 지료를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청구를 했더니 무슨 얘기 우리 여기 그 파워포인트는 어쩌면 교재에 보면 있을 거예요. 건축물 관리자장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냈는데 건물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셨고 상속자들이 10몇 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 주인을 협상을 해가지고 20몇만 원에 우리는 파는 걸로 거짓 얘기가 다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서 큰 애착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변호사를 다 같이 선임을 해서 같이 하자 해놓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싸면은 사고 비싸면 안 사겠다. 여기에 있는 4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사야 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부르면 협상을 안 하겠다. 근데 뭐냐면 협상을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 집은 수리를 해갖고 그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집이고 이 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인네가 혼자서 살고 있는 거고 한 집은 비어있고 상속자들만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싸면 사고 안 사면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소장을 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소취하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조정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변호사도 이 조정을 하는데 같이 참석을 했어요.
찬성하는데 뭐라고 답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그 선임이 돼갖고 아직 그 상속자들과 다 협의가 안 됐는데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정이 별로 없는지 판사님이 그냥 바로 조정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들들 상속으로 하신 분들 대표로 4명이 나와 있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있고 변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그 뭐랄까 판사님이 조정을 하는데 좀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낙찰받은 분하고 같이 가서 조정실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는 4명, 그다음에 변호사, 우리 쪽에는 낙찰받은 사람 나 이렇게 했는데 조정실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님께서 아니 변호사님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갖고 그래, 내가 여기 같이 투자한 사람이다. 같이 투자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판사님 그럼 당신 투자는 같이 했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참견하지 말라 이러니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어느 정도 그 가격을 결정한 사람이다 했더니 하여튼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낙찰받은 수용한테 저분 나가면 내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분 나가시면 조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용한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조정은 결렬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을 시작하지도 않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 낙찰 받으신 분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 얼마에 팔지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진짜로 330평을 600평 330평을 갖고 있던 그 사람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고 사도 되고 안 사고도 되는 사람이 그거 얼마 이하면은 우리가 사지 그거 아니면 안 사 이런 식으로 가격에 가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이 그래도 뭐 워낙에 싸게 낙찰을 받은 게 20만 원만 해도 680평은 벌써 1억 2천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5만 원 달라고 했다가 23만 원이 됐다가 뭐 22만 원이 됐다 이렇게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만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실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조정을 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우리끼리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고 다 난 다음에 우리가 소취하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실에서는 나왔고 바깥에 나와서 합의를 해서 합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취하를 하고 끝이 났던 사례입니다.